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셨던 성대의 떨림 현상, 긴장 상태, 뭔가 내가 내 목소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서 아예 병명을 얻어버린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은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들 하죠. 이비인후과 갔는데 자기한테 그런 게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를 봐도 병원에서는 대답을 안 해준대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한국에 이런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고 외국에도 많아요. 외국에도 많은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2,000명이 넘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근데 가입한 사람만 그 정도지 가입하지 않고 이런 걸로 이제 마음을 졸이고 끙끙 앓고 있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그 병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항상 목소리가 떨리다라는 거는 스스로 알고 있겠죠. 근데 병원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병명이다라고는 얘기를 해주지만 금방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도대체 뭐가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갖고 살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교정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계속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생활까지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서 이것 때문에 잘리고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쥐구멍을 파고 들어가다시피 도망을 쳐서 사회로부터 막 격리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끙끙대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우리 막 노래방 갔어요. 긴장이 돼. 그러면은 막 성대가 막 떨리잖아요. 목소리가 후덜덜덜 떨리죠. 그럴 때도 창피한데 말할 때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 목소리가 막 떨리고 내가 그게 제어가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자신이 얼마나 또 싫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필수적으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원인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현상을 아예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기회를 얻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말을 잘 했던 사람도 갑자기 어느 순간 굉장히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남 앞에서 큰 실수를 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에 스스로가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더 자기를 제어를 못했대요. 그게 반복되면서 언제부턴가 남 앞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성대가 떨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던 게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이렇게 물어를 보면은 결국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성대를요 타고나요. 그리고 건강한 호흡을 하면서 살고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멀리서도 다 듣잖아요.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고 큰 소리고 건강한 소리입니까? 근데 그랬던 우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발성을 잃어버리고 호흡을 잃어버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은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긴장이 되면은 막 조절 못해서 안절부절 하잖아요. 사람들이 초조불안해하고 그런 심리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항상 호흡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있지 않으면은 항상 호흡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붕 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정된 호흡으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불안한 호흡 때문에 발성이 같이 망가져 버려요. 발성 자체의 문제가 정말 큰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호흡에 인해서 발성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먼저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발성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호흡이란 게 참 심리 상태랑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발성에 문제가 있고 발성 장애가 있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 문제만 보기보다는 호흡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 호흡의 고장이 왜 났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뭔가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하고 뭐 여기가 난리가 난 느낌이 왜 들어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호흡 장애가 생기고 호흡 장애에서 발성 장애가 생겨요. 이제 대부분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성 장애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이런 현상들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을 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건지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 그래서 생각을 거듭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내가 이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먼저는 이런 식으로 원인을 알고 심리적인 상태를 먼저는 케어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를 제가 같이 케어를 하면서 교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교정 방식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보이스 테라피를 받으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코칭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험난한 길을 돌아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얘기를 하기를 외국에서 성악 공부를 하셔서 정말 신뢰를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막 허리를 돌리면서 발성 연습을 시키고 복식 호흡 연습을 막 몸을 움직이면서 시키고 이러더래요. 근데 정말 비쌌는데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요. 아니면 병원에서 발성 치료한다고 돈을 또 엄청 때려붓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이제 치료 시작은 했는데 전혀 효과가 또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맞고 효과를 보긴 본답니다. 근데 보톡스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주름살도 똑같잖아요. 주름살 없애려고 보톡스 맞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더 풀려버리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름이 막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보톡스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계속 맞다가 더 안 좋아진 케이스가 많다라는 후기가 많대요.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난 평생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성격도 고장나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시작이 어땠는지 시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호흡을 조절을 하되 호흡이랑 역시나 발성이랑 같이 가야 되고 이거는 또 근육을 잘못 써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후덜덜덜 떨려요? 근육이 약해지면 사람이 막 떨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근육이 뭔가 이렇게 딱 힘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막 달달달달 떨리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항상 건강하게 몸을 쓰면서 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거 없어요. 그쵸? 똑같이 65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러시는 분이 있고 벌써 이러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정말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탱하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 신체를 지탱하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대 근육도 여러분들 잘못 쓴 거예요, 잘못. 그리고 내가 성대가 맛이 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또 이거를 막 힘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내가 성대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하면서 더 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성대가 더 풀려요. 힘이 더 없어져서 이 떨리는 현상을 더 케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떨림 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대의 힘을 더 키워줘야 돼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당연히 부작용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이완 훈련이랑 같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이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근육을 이상하게 발달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소리가 떨리니까 막 괜히 막 이렇게 숨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 너무 뒤쪽을 쓰고, 소리 발성을 할 때 소리 너무 뒤쪽을 쓰고 여기 밑으로 막 쓴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목소리가 더 가야 되는 길로 못 가서 근육이 이상하게 발달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포지션을 잡아주고 찾아줘서 성대 근육을 다시 개발을 시켜줘야 돼요. 수영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영을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근육이 이상하게 발달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잘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성대 근육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육 개발을 따로 시켜줘야 돼요. 제가 다 지금 영상 올리고 있는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교정이 가능한 그런 발성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생활에서 빨리 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잖아요. 노래가 단순히 잘하고 싶고 말을 단순히 잘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 시급하게 교정이 되어져서 하루빨리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인 교정이 필수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리 돌리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교정해서 이건 될 게 아니에요. 발성, 근육, 호흡 다 잡아야 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심리적인 그런 치료까지, 케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교정은 확실하게 된다는 거. 보톡스 맞고 이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단계에 의해서 내가 그런 걸 얻게 됐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단계에 의해서 교정이 100%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회생활 못해 이렇게 하면서 너무 또 포기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심리 상태로 다시 돌아오실 필요가 있어요. 적당한 그 심리 상태, 일반적인 심리 상태, 그 심리 상태로 들어와야지 교정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호흡 상태를 갖출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소리가 항상 남 앞에서 떨리고 혼자서 뭐 연습을 해도 이제 떨리는 거예요. 남 앞에서만 떨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상도 이제 꾸준히 보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메일도 주셔서 자가진단이라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포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왜냐면 우리는 평생 목소리를 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거는 교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교정 방법도 이런 것들을 또 역으로 다시 교정을 해 들어가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들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